네, 이처럼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사흘 연속 500명대를 기록하면서 3차 대유행의 속도와 범위가 점점 더 빨라지고 또 넓어지는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현재 추세대로라면 확진자가 하루에 1,000명 이상 나오면서 1차 대유행 규모를 뛰어넘을 수도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세한 소식 김윤 서울대 의료관리학과 교수 모시고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신규 확진자 수 전날보다 일단 65명이 감소한 수치지만 사흘 연속 500명대를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보면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가리지 않고 지금 감염 규모가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지금 그렇습니다. 추이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그 늘어나던 이제 확진자 수가 전국적인 확산세를 보이고 있는 국면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한 게 지난주 목요일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거리두기의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게 보통 일주일, 뭐 길게는 2주가 이제 소요된다고 하니 지금 우리가 오늘 보는 확진자의 숫자는 1.5단계로 격상한 이후에 첫 번째 아마 그 효과를 보는 정도의 숫자라고 생각을 하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500명대를 넘고 있긴 하지만 연속 3일간 500명대를 넘고 있긴 하지만 지금 약간 감소 추세에 있기 때문에 뭐 더 조금 주말 이후를 지켜보긴 해야 되겠지만 1.5단계의 효과가 어느 정도 나타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 이 수도권의 거리두기 2단계 효과를 보려면 좀 더 우리가 기다려야 된다 이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수도권 2단계 격상을 이제 지난 화요일에 했기 때문에 이번 주 화요일 정도의 발생 숫자를 봐야 이제 2단계 효과를 관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우려스러운 부분이 확산세가 다시 좀 거세지면서 중환자 치료용 병상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 전국에서 사용 가능한 코로나19 중환자 전담 치료 병상 이 부분이 지난 26일 기준으로 100개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가 됐었는데 이나마도 좀 일주일 후에는 다 소진이 될 거다 이런 전망이 있어서요. 이 부분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그러니까 지금 전체 확진자의 한 2% 정도가 중환자인 걸로 이제 추계가 되고 있기 때문에 뭐 하루에 500명쯤 생긴다고 하면 100개의 병상이 다 소진되는데 걸리는 시간은 한 열흘 정도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중환자 병상이 부족하긴 할 텐데 이게 뭐 절대적으로 부족한 게 아니고 정부가 중환자용 코로나19 환자용 병상으로 확보된 것이 100병상인 것이지 추가적으로 우리나라 전체에서 가지고 있는 뭐 성인 중환자실은 한 6,000개쯤 됩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있고 병원들이 협조를 하면 추가적인 병상을 확보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발생한 환자들이 일주일 대개에서 10일 정도 후에 이제 중환자로 전환되기 때문에 현재 정부가 확보한 100개의 병상은 다 소진될 거라고 생각하고 추가적인 병상을 정부가 조금 더 확보하면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확산세가 좀 빠른데 그런 병상 확보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좀 우려를 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전혀 우려할 상황은 아닌 건 아닌데 이제 정부가 노력하고 큰 병원들이 협조를 하면 충분히 추가적인 병상을 확보할 수 있는 문제다. 그러니까 해결 가능한 문제라는 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최근 일주일간 확진자 규모를 보면 전문가들은 하루에 1,000명 이상도 확진자가 발생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좀 거리두기를 격상하는 데 신중한 모습인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선제적인 조치가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있어서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근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거리두기의 효과를 보려면 우리가 적어도 일주일, 길게는 한 2주쯤이 지나야 그 단계의 효과를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지난주 목요일 날 1.5단계로 수도권을 격상했고 그 지난 화요일에 이 2단계를 수도권 격상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효과를 보려면 적어도 다음 주 초까지는 좀 기다려 봐야 되는 상황이라
지금 단계에서 거리두기를 격상하는 거는 조금 이르지 않을까. 특히나 이제 2.5단계라고 가면 네. 그 사회 경제적인 피해가 굉장히 극심해질 걸로 상대적으로 보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정부는 내일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여부를 검토할 예정인데 네. 만약에 2.5단계로 격상이 된다면 2.5단계는 지금과는 또 어떻게 달라지는지도 한번 짚어주시죠. 네, 그러니까 정부가 그 사회적 거리두기 이제 지침을 만들 때 중점 관리 시설과 일반 관리 시설로 나눠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네. 중점 관리 시설은 뭐 유흥주점이나 뭐 클럽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하는데요. 식당이나 카페를 제외한 중점 관리 시설은 다 문을 닫아야 됩니다. 식당과 카페는 다행히 이제 별 변화가 없는데 네. 일반 관리 시설로 분류된 뭐 결혼식, 장례식장은 50명 이하. 지금 현재는 100명인데 네. 훨씬 반으로 줄어드는 반으로 거군요.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영화관, PC방, 독서실 이런 것들이 다 9시 이후면 문을 닫아야 되고요. 또 일부 시설은 면적당 그 출입 인원이 제한되기 때문에 네. 그 제한을 받는 시설의 규모가 굉장히 광범위해서 2단계에 비해서 사회 경제적인 피해가 굉장히 클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네, 그런 사회 경제적인 부분 때문에 또 정부에서도 신중한 입장을 보이는 것 같은데요. 일단 집단 감염 상황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진주시 이 통장이 제주도로 연수를 갔는데 네. 지금 이 동선을 비공개했던 부분이 현재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비공개했던 부분이 마사지숍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 이제 코로나19 상황에서 사실은 뭐 좀 외부 활동을 자제해달라고 네. 하는데 그 이 통장 분들께서 뭐 연수로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는 게 참 굉장히 그러니까요. 부적절한 일이었던 것 같은데요. 근데 그 과정에서 들렸던 이제 마사지숍에서의 동선을 공개하지 않았는데 방역 당국의 이제 설명으로는 그 마사지샵에서 접촉한 분들이 충분히 역학조사를 통해서 격리가 되고 검사를 받았기 때문에 이 동선을 공개하고 마사지샵에 들린 분들이 뭐 추가적으로 국민들이 그것을 알고 검사를 받거나 이럴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공개하지 않았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는데요. 아마 그 마사지샵의 성격상 공개하면 비난받을 가능성을 좀 염두에 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의심을 하게 합니다. 네. 연수였는데 마사지숍이 연수에 포함이 되는 게 맞느냐 이런 네. 부분 말씀하시는 예. 거죠. 그런데 지금 이게 더 문제가 되는 부분이 정부에서 계속 저희가 뭐 전해드리고 있지만 이동 금지 혹은 뭐 여행 자제 이런 네. 걸 좀 당부한다. 네. 좀 사회적 거리두기를 확실하게 지켜달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연수를 갔다는 점이 굉장히 좀 비난받은 부분인 것 같거든요. 그런데 보면 교수님께서도 아까 살짝 언급을 해주셨지만 지금 현재 진주뿐만 아니라 김해, 거제, 또 의령, 남해 등등 여기 301명의 이 통장이 한 달 동안 이렇게 연수를 지역 곳곳에 다녔다고 해요. 네. 이게 참 우려스러운 부분인 것 같아요. 예, 좀 부적절한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솔선수범을 해야 될 공공 부분에 계신 분들이 이 코로나19의 와중에 그 연수라고 하는 거를 이제 뭐 핑계 삼아 여러 네. 군데를 돌아다니고 또 그 가운데서 뭐 연수의 목적에 좀 부합하지 않는 일부 활동들이 벌어지고 거기서 또 감염이 발생하고 이런 사례들이 앞으로는 좀 더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이제 김장철이어서 충북 제천의 김장 모임에서 시작된 감염도 걷잡을 수 없이 지금 커지고 있는 네. 상황이라고 합니다. 뭐 여기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서도 이런 김장 관련한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 사례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그러니까 그 인천에 사시는 분이 이제 제천에 있는 동생 집에 가서 지난 13일, 14일에 이제 같이 김장을 담궜다고 하는데요. 네. 확진이 된 시점이 25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한 열흘 이상 그 감염 발생해서 확진까지가 걸렸고 이렇게 진단이 늦어진 게 이게 N차 감염으로 확산된 중요한 요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그 확진된 분으로부터 감염된 제천분, 또 그 제천분의 가족, 친지, 또 친지분들 중에 일부가 그 여러 사람이 모이는 모임에 참석하고 이렇게 해서 아마 그 감염의 그 N차 감염 범위가 꽤 넓을 거로 예상이 되는 네. 그런 사례입니다. 예. 네, 저희가 지금 각각의 사례들을 한번 짚어보고 있는데 또 걱정되는 부분이 아무래도 이 단체 생활을 하는 군부대 집단 네. 감염이 또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전남 상무대에서 군인 확진자가 무더기로 추가돼서 현재 누적 확진자가
17명을 기록했다고 하는데 이 첫 확진자의 그 동선을 보면 지난 12일부터 나흘 동안 서울을 다녀갔었고 이제 교육을 받기 위해서 상무대에 머문 것으로 조사가 됐거든요. 네. 이 사례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예,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서울에 지난달 12, 13일 뭐 그 부근에 있다가 이제 교육을 받으러 상무대에 와서 23일인가요? 확진을 받았는데 네네. 그 사이에 이제 접촉한 그 뭐 군부대 장병 주변에 있는 이제 민간인들을 지금 방역 당국은 다 역학조사를 해서 접촉자를 분류하고 검사를 했는데 민간인들은 뭐 그중에 확진자가 나온 사람이 없고 군인들 중에 이제 열 몇 명이 확진자로 나온 사례입니다. 네. 그래서 방역 당국의 발표가 다 맞다면 아마 그 접촉자 분류가 정확하다면 더 이상의 확산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에서 만약에 감염이 됐다고 하면 이게 잠복기를 고려하더라도 접촉자의 범위가 조금 더 넓을 수 있다는 생각은 드는데 일단은 뭐 방역 당국의 발표와 검사 결과를 좀 믿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더 이상 뭐 N차 감염, 추가 확진자가 나오지 않길 바라는 마음은 저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같은 마음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제 오늘 수능 전 마지막 주말이잖아요. 네. 아마 지금 가장 가슴 졸이고 있는 사람들이 수험생과 또 학부모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직은 뭐 확진자와 또 자가격리자를 위한 시험 공간이 별도로 마련이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상황을 봤을 때 계속해서 확진자가 나오고 있어서 네. 이런 상황이라면 이제 수능 전까지 학생들이나 이제 국민 모두가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어떤 네. 부분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확진자의 숫자가 늘어나면 그로 인해서 감염되는 수험생이 늘어날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네. 전 국민 모두가 이제 뭐 그 수험생들을 위해서 좀 그 수능 전까지 외부 활동을 좀 자제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특히 이제 수능생 학생을 둔 가족분들께서는 혹시 가족으로부터 수능생이 감염되는 걸 막아야 되니까 외부 활동을 더 자제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수능생도 마찬가지로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 단계이지만 가능한 한 집에서 그 조용히 마무리를 하는 게 안전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이제 교육 당국이 그 수능장에서의 그 좌석 간 거리두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창문을 휴식 시간에 계속 열어서 환기를 하고 이런 조치들을 한다고 하니 혹시 이제 환기를 하면 추울 수 있으니까 좀 따뜻한 옷을 준비하고 마스크도 계속 쓰고 있어야 되니까 여분의 마스크도 준비하고 좀 체온 측정하고 이렇게 수능 당일날 다 해야 되기 때문에 평소 수능보다는 조금 더 일찍 수능장에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당부해 주신 내용이 이제 가족들을 포함한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이번 주말에는 최대한 외출을 자제해 주십사 네.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제 수험생들은 가능한 한 집에 머물면서 마지막 정리를 해주셨으면 한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따뜻하게 옷을 입고 여분의 마스크까지 준비해라라는 점까지 짚어주셨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백신 이야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이게 네. 국내 1호 접종 백신이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그런데 최근에 나온 얘기를 보니까 임상시험 결과에서 또 여러 실수들이 포착이 됐더라고요. 네. 이렇게 되면 우리 정부에서도 좀 백신을 구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도 들거든요. 네. 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이제 그 가격도 좀 싸고 그다음에 그 이제까지의 그 임상 시험 결과가 좀 안정적이어서 정부가 이제 우선적으로 도입 대상으로 고려하고 있어서 사전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그 임상 시험 결과를 이제 식약처가 미리 선 검토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상대적으로 다른 백신에 비해서 빨리 도입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백신이었는데 3상 결과가 이제 일부 발표되면서 그 원래는 전체 용량을 2차례 백신을 맞고 그 효과를 보는 것이었는데 연구진의 실수로 일부 이제 3상 시험 대상자에서 전체 용량의 절반 용량을 1차로 접종하고 2차에 이제 전체 용량을 접종하는 사례가 발생했는데 좀 아이러니하게도 그렇게 처음에 실수로 절반의 용량을 접촉한 사례에서 면역력이 90%로 높게 나타나고 첫 번째, 두 번째 다 전체 용량을 주입한 군에서는 한 62% 정도의 상대적으로 낮은 면역력을 보여서 네. 이게 이제
그 신뢰성에 좀 타격을 준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첫 번째 실수로 절반 용량을 접종하고 두 번째로 전체 용량을 접종한 군이 거기에 이제 노인 군이 없어서 90%로 높은 면역력을 보이긴 했는데 노인에서의 면역 효과가 얼마인지를 이제 알 수 없게 된 상황이 벌어져서 이게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신뢰도의 문제, 두 번째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노인에서 뭐 최소한 60% 정도의 면역 효과를 보이긴 하겠지만 과연 용량을 바꿨을 때 똑같이 90%의 면역 효과를 낼 수 있는지를 이제 알 수 없는 상황이 됐다라는 것이고 여기까지는 지금까지 이제 그 아스트라제네카가 발표한 결과이지 공개한 자료를 통해서 검증된 결과는 아니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이제 자료가 검증된 결과를 봐야 보다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백신 얘기까지 한번 짚어봤고요. 현재 확진자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또 다음 주에 수능도 있기 때문에 이번 주말은 최대한 집에 머물러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윤 서울대 의료관리학과 교수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